예, 반갑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입니다. 네, 오늘 오전 브리핑은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어서 거기에 참가하느라 오전 브리핑은 생략을 했고 오후 브리핑으로 이제 대신합니다. 네, 먼저 6월 26일 정례 브리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국정기획위원회는 AI 산업 현장 방문 및 AI 벤처 스타트업 간담회, R&D 예산 복원을 위한 재검토 주문 등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주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재난 현장을 방문하고 드론, UAM 현장 방문 등 현장 목소리 청취하는 일정 등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각 분과별 또 TF별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 개인 사정으로 사퇴한 정치행정분과 원수견 위원 후임으로 재난안전 전문가인 박창근 카톨릭 관동대 교수로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먼저 국민체감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공약, 정책 협약, 또 국민 제안 사항 중에서 국정과제의 확정 전이라도 시급히 검토하고 발표할 사안은 국민체감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국민께 즉시 알리고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 법정 의무사항 중 기한이 임박하여 새 정부 철학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 없거나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사항들, 특히 지난 정권 때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불합리하게 피해를 봤던 국민이나 단체 등과 연관된 과제들을 신속과제로 분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예가 바로 R&D 예산 조정이라든지 어제 경제 2분과에서 얘기한 해수부 조기 이전과 같은 것들을 말하자면 신속과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야 공통과제도 신속히 추진하는데 관련해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 공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각 당에 자료 요청을 할 것입니다. 각 당에 자료 요청을 하고 각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공약들을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료 요청, 협조를 해주시면 그 자료와 국무조정실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여야 공통과제들을 추려진 과제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야 공통과제들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1분과와 2분과에서는 어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공지능 업체 현장 방문 및 벤처 스타트업 간담회를 진행한 것입니다. 특히 분과에서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경제 1분과에서는 AI 혁신 기업 리벨리온과 마음 AI 방문을 통해서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또 청취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 투자 환경 조성과 정책 자금 지원 요청, 현장 중심 AI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청 등이 있었고 다방면에 걸친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국정과제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경제 2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 투자 촉진 방안, 국가대표 인공지능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논의가 있었고 이 관련해서도 국정과제에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다른 분과에서는 통상적인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행정분과는 재난 현장을 지금 방문하고 있어서 아마 취재진도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업무 보고를 설명을 드리면 외교안보분과는 민주평통에 대한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됐는데 민주평통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관인데 8월 말에 현재 민주평통의 임기가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새로운 그 위원들을 위촉하는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최근에 정치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준비가 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칫하면 헌법기관에 공백 상태가 발생할 또 소지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관련된 민주평통과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공백 없이 민주평통을 구성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민주평통 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특히 많은 지적들이 있어 와서 그 편향성을 극복하고 균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달라는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 40분에 학계, 종교계, 법조계, 환경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연대인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국민선언에서 면담 요청이 있었고, 사회 2분과는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 요구에 대해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이 경청을 통해서 향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두의 광장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제 4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일별로는 최고 많이 방문을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474건의 정책 제안과 4만여 건의 민원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이 제안에는 팀원, 위메프 소비자들이 아직도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연들에 대해서 또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모두의 광장을 통해서 접수된 정책 제안들은 분과에 정리돼서 전달되기도 하고 주제별로 토론 주제로 붙여서 지금 현재 어제부터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제가 9개 과제가 선정돼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토론 과제는 그 주제의 정책 제안에 대한 시민들의 추천수 그리고 국민주권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9개 과제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1일까지 제한된 내용입니다. 현재 9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 소개를 드리면 사기범죄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 방안, 지급정지제도 개선 등,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단하의 예술대학, 소규모 지방예술대학을 지켜주세요라는 제안, 또 민주주의 시민교육에 대한 토론, 교권보호와 관련된 토론, 그리고 수업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 디딤돌 대출제도 개정 요청, 그다음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실행 토론, 주 4일제 도입 등의 9가지 주제를 가지고 현재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주제에 따라서는 수천 명이 반응을 보이거나 또 댓글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언론 여러분께서 모두의 광장을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토론이 진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오늘 그러니까 첫 회의가 진행된 이제 규제 합리화 TF 회의가 오늘 첫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규제 철학과 규제 설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규제 합리화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국정과제로 논의하기 위한 분류하기 위한 논의를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부 조직 개편 TF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체 회의를 2차례 걸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약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한 이제 축조 심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소분과별로 그 논의가 진행된 것들을 오늘 취합하는 토론을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주요한 사안들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주경제 부동현입니다. 현재 조직 개편 이슈가 얽혀있는 기재부 업무보고가 3시 반에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도 함께 논의될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1차 업무보고 때 내수 회복과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을 당부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정위에서 원하는 정책 방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을 저희 국정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국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대통령실과 뭐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지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정과제에 대한 전체적인 분류를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뭐 개별 위원들의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된 그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대안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보고 내용에 이제 포함돼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종료된 다음에 언론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없으시군요. 예. 예. 예, 한국경제신문 정영희 기자입니다. 오늘 일정 이제 안내 주신 거 보면 이제 3시 반부터 기재부 업무 보고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이미 3시부터 3시에는 정책 라인이 지금 이미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계시고, 4시부터는 거꾸로 이제 예산 라인에 또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실제 저희 안내 주신 거랑 뭐 다르게 된 배경이라는 게 좀 있는지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부터, 이게 제가 이제 저희 국정위원회 이제 TF 운영 방식을 정확하게 몰라서 여쭙는 건데, 다음 주부터 사회 분과에서 인구 문제 관련한 이제 TF를 분과 단위의 TF를 이제 만들어서 본격 가동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요게 그럼 구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분과 단위의 TF를 운영한 다음에 거기서 뭐 얘기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없앨 건 없애고, 되는 얘기는 다시 국정기획의 전체 단위의 TF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하원, 상원 개념처럼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분과 단위의 TF도 그 자체로 결론이 내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어떤 그런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는 건지, 그런 저 시스템을 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 국정기획위원회는 TF가 크게 전체 TF가 있고 분과별 TF가 있습니다. 전체 TF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비전, 그리고 국정 5개년 계획 TF,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 TF, 규제 합리화 TF, 그 다음에 국민 주권 강화와 통합 TF 요 5개가 현재 운영되고, 거기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재정 조세 개혁과 관련된 TF, 요렇게가 전체 TF로 구성이 돼서 운영 중인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분과별로 예를 들면 뭐 경제 1분과에도 AI와 관련된 TF가 있습니다. 경제 1분과 내에. 마찬가지로 경제 2분과 내에도 AI 관련된 TF가 있어요.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 분과에 인구 또 무슨 복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TF가 다 구성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건 그 자체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든 TF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TF 활동을 하다가 분과별로 하다가 요거는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구성해서 논의하자라는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그건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는 분과 차원의 TF로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기재부 보고는 지난번에 1차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종에서 보고가 있고 그 이후에 후속된 보완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모아서 보고도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고도 되고 이 두 가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네. 그 다음에 앞줄 기자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대변인님, 아주경제 구동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은행 업무 보고가 당초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 혹시 연기된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쭙고 싶고, 언제쯤 실시할 예정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글쎄 뭐 연기 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동아일보 조홍현 기자입니다. 오늘 1시 반부터도 기재부 공공국에서 보고를 들어간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공지사항에는 3시 반으로 돼 있어서 아까 사실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시간대별로 나눠서 국별로 보고를 했는데 그 상황을 안 알려주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안 알려주는 이유가 아니고 지금 통상적으로 각 기재부뿐만 아니라 뭐 복지부, 과기부, 교육부 모든 부처에서 업무보고 1차 끝난 이후에 국정과제와 관련된 좀 세부적인 보완 보고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보고 내용을 다 공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그걸 굳이 숨기거나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이제 사회 이분과에 많은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교육부터 교육문체부터 막 많은 부처가 있는데 각 담당 위원별로 혹은 소분과별로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공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할 때 이제 통상 업무 그리고 전체 보고가 있으면 전체 보고 요 정도로 공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맨 앞줄 우리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한국은행은 내일 10시 반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예. 네, 대변인 뉴시스 신지연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 TF에서 이제 각 분과별로 내용 취합해가지고 토론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토론에서는 좀 어떤 내용들이 쟁점으로 다뤄질지 좀 여쭙습니다. 지금 막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진행하다가 이제 왔기 때문에 좀 들어가봐서 다시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언론인 여러분께 좀 공개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어서 그 점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어느 정도 1차 초벌 토론이 끝났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취합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토론들을 이제 오늘 내일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조금 정리가 되면 최대한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속도를 좀 내려고 하니까요. 아마 조만간에 우리 분과장께서 한번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 더 이상. 네 번째 줄 기자님. 네, 국민일보 임예솔입니다. 혹시 방통위도 전날에 자료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3시에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끝나고 결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자료는 특별히 자료에 대한 평가는 없는 것 같고요. 자료 업무 보고 내용이 충실하다, 부실하다라는 평가가 그 분과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듣기로는 특별히 보고가 중단되거나 취소되거나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보고 이후에 그 보고 내용을 좀 정리해서 자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CBS 비즈 정준 기자인데요. 지금 보도를 보니까 김병 기획위원님이 마이크 다른 것으로. 네. 정무비서관으로 내정돼 있다고. 네, 정무비서관으로 내정돼 있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이 기획위원 변동이 예정돼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렇게 기존의 업무보고와 현장 답사를 했는데 추가로 바뀌는 것이 국정기획에 차질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기획 자문위원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위원들 중에서 입각을 하거나 혹은 이제 정부위원으로 임명이 되면서 했던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없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분과별로 한두 명씩 빠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원수견 위원이 이제 사퇴하시고 그 후임에 대해서 박창근 교수가 위촉됐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지금 김병욱 의원은 내정인데 그게 공식 발표인지, 공식 발표입니까? 공식 발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식 발표가 돼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강선우 위원의 경우에는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강선우 위원은 당연히 인사청문회 준비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사퇴를 하신 건 맞고요. 그러나 그 후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없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네. 그러면 예, 이 정도로 하시고요. 오늘도 이제 보도를 그러니까 바로잡는 것들을 한 2건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보도들이 보통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당이 검토했거나 혹은 뭐 민주연구원에서 검토했거나 하는 자료들이 나중에 이제 혹시 이게 공약으로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좀 바로 잡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각 부처에서도 공지를 할 것이고,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거는 논의된 바가 없다, 뭐 보고가 됐으나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바로 잡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사항입니다. 마이크 그걸 매번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오히려 저쪽 분들이 그래서 기자분들도 그럼 스티커 같은 거 좀 붙이고 다니시라고 하는데 저희가 스티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조금 뭐 스티커를 하든지 아니면 해서 조금 저희가 출입하기 편하게 좀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 방호팀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더 혹시 더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게 제일 불편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